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5월 들어서 상당히 많은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결은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전매 제한 강화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많은 수요자들이 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매 제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 분양권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풍선 효과를 막고자 전매 제한 강화안을 내놓았고, 이게 8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스에서 바로 저번 주에 다룬 내용인데, 2020 주거 종합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분양권 관련된 이 거주 의무 기간 부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임대차 보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지난 시간 저번 주에 얘기했던 2020 주거 종합 계획 안에서 이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내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들어가는 단지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투자 수요 분양 차단은 되겠지만 어떠한 또 효과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표한 원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제도 강화. 여기서 이제 공공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고, 자, 현재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이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주택을 판매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된다.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납부한 금액과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만 받고 환매하는 겁니다. 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이었죠. 후속 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바로 내일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주 의무 적용 대상 주택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존에는 일부 공공분양에서 분양할 때 거주 의무 기간이 붙는데, 이제는 수도권이라면 모든 공공분양에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겠다,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3기 신도시도 있고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공급 계획이 있죠. 근데 이런 단지들은 모두 최대 5년 동안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최대 5년이라고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죠. 일단 분양 가격이 인근 대비 주택 가격에 비해서 80% 정도 수준이다. 그 미치다. 그러면 5년, 그리고 80% 수준이 넘고 10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렇게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5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5년이라는, 3년이라는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게 되고, 또 전매할 경우에는 환매를 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자, 환매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이자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이 종합계획에도 말을 했지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을 도입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도입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예외 전매 시
환매를 한다, 의무화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걸렸을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 의무 기간은 상당히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발표대로 공공주택 물량이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고 나아가서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자, 이미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가점제 100%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매 제한도 맞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당연히 이 발표대로 실제 수요자에게 분양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5년 살 자신 있으면 들어와. 아니면 분양받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년 자신 있는 분들만 이 분양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수요자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 사실이나 우리가 부작용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웬만한 이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인근 대비 80% 미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5년은 사실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에게도 긴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지역이 아니면은 진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이 공급에 대해서 분양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거다. 이 수도권 중에서도 우수한 입지의 분양에는 경쟁률이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분양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수하지 않은 입지에 그냥 돈만 벌고자 5년 거주한 사람은 적을 테니까요. 자, 뿐만 아니라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럼 뭐냐면 이 공공주택이 풀리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해당 기간만큼은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규 가능 입주 물량은 더 감소하겠죠. 분양길은 막히고 또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입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기존 주택이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 및 분양권의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 가치보다도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도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5년 거주할 각오로 분양에 나서야 된다는 점. 그만큼 투자 수요가 자본을 유치할 마땅한 투자처는 감소한 상황이고 풍선 효과는 또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나온 발표문 토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부였습니다.